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슈가 될 만한 종목 5가지 선정해 전략까지 세워드리는 증시 탑5 시간입니다. 2000선 지지하는 일단 성공했네요. 코스피와 코스닥 오늘 현재 모습은 나쁘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2001선까지 밀렸다가 현재 낙폭을 많이 줄여서 2010선까지 회복했고요. 어제 종가보다 약 한 2포인트 정도만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를 기다리는 주요 주체들의 모습이 일단은 보여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시장에는 관망세가 때문에 깔려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거래소 기준 양매도 큰 폭으로 나오고 있진 않습니다. 무엇보다 코스닥은 아예 낙폭을 줄이다 못해 조금 전 상승 전환해서요. 전일의 고점이라 할 수 있는 750선까지 트라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코스닥의 순매수, 무엇보다 개인이 오늘 꽤나 코스닥 종목들의 관심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게임주가 일제히 실적 발표를 오늘 한가운데 실적 좋지 않아도 전반적으로 같이 오르는 분위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를 꼽을 수가 있겠네요. 미국의 고용보고서 결과에 따라 미국이 9월에 금리를 올릴지 말지가 사실상 결정되는 분위기인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160원대로 레벨을 많이 낮춘 상황이 되겠습니다. 어제 급락, 오늘도 추가 하락하면서 말이죠. 어제 급등했었던 중건주들은 안타깝지만 연속적인 반등세라가 나와주진 않고 있습니다. 오늘 종목 탑5 선정해 주시고 전략까지 세워주실 전문가 소개할게요. 오늘은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의 도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시장이 쉽진 않게 계속 전개되고 있는데 황민영 멘토의 오늘 종목명부터 알아볼게요. 오늘의 탑5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현대 그린푸드입니다. 이 종목은 여러 차례 언급이 됐던 이 프로그램에서도 그런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BDF 리테일입니다. 오늘 GS 리테일이 사상 최대 실적 이후에 급등 신고가를 내고 있는데 오늘 또 BDF 리테일까지 갖고 나와주셨네요. 세 번째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이고요. 네 번째 종목은 호웨이. 이번에 분기 역시 사상 최대 실적 낸 바 있는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중국 쪽에 모멘텀이 있는 안과형 검한 장비 만드는 슈비츠인데요. 이렇게 5개 종목 혹시 공통점이 있을까요? 언뜻 떠오르지는 않는데요. 네, 5가지 기업들의 공통점을 보이는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 기업이 공통점을 이제 발견할 수 있는데요. 네. 자, 바로 전일 기준이죠. 전일 기준까지 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네, 시장은 흔들리지만 꿋꿋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지금 혹시 샀다가 밀릴까봐. 원래 이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는데 신고가를 경신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신고가를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의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 특집이다. 시장이 이렇게 어려운데도 심지어 1년 최고가를 쓸 정도의 종목, 분명 이유가 있겠죠? 지금부터 52주 신고가 특집 종목 하나하나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탑 1부터 공개할게요. 샘플러스 황민영 멘토와 오늘 함께하겠는데요. 현대 그린푸드 들고 오셨습니다. 현대 백화점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요. 현재는 식자재 유통을 하지만 종합적인 식품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다. 증권사 리포트들도 호평일색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0.9%대나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현대 그린푸드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지분 관계상 가장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 안에서의 실질적인 지주사 역할을 해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실질적인 지주회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자회사들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세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 현대그린푸드의 지분 가치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그룹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커져야 되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기업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면 지주사에 대한 어떤 실질적인 그 지분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현대백화점 그룹 안에서의 실질적인 핵심적인 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현대 그린푸드를 본다면 당연히 이제 기본적인 이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한 가치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일단
식자재 유통 쪽 사업하고 그다음에 급식 쪽에 대한 어떤 지금 사업부 자체가 워낙 이제 크게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대한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핵심적인 그 내용들을 말씀드리면요. 자, 일단 화면 잠깐 보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일단 지배 주주 현황을 일단 보게 되면요. 네. 지금 이제 정교선 지금 현대백화점 그룹의 부회장이죠. 정교선 부회장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지분을 보게 되면 15.2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밑에 보면은 정지선 회장이죠. 현대백화점 그룹의 회장이 지금 현재 지분율이 12.67%입니다.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그 비중 자체가 커요. 그만큼 현대그린푸드 자체가 현대백화점 그룹 안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 부문이라는 걸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주요 주주 현황을 통해서 회장과 부회장의 지분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투자에 좀 참고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자회사들의 실적 모멘텀이 올해 좀 크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과정 안에서 지금 현대그린푸드 역시도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 그런 배경이 지금 현재 현대그린푸드의 52주 신고가의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캐시카우 역할을 하는 단체 급식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성장성이라는 안정성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지주사 역할을 사실상 할 수 있다는 모멘텀 추가되면서 현재 52주 신고가다 하셨는데 7월 달에 특별히 급등한 상황이거든요. 오늘까지 신고가 차트를 한번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보유 자산이 1,500억에 가깝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자산 가치를 얘기를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이제 제공하는 건 시장의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 때부터 네. 이제 자산 가치가 부각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주가의 상승 견인차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현대그린푸드 역시 이제 자산 가치에 대한 부각이 사실 주가에도 추가적인 탄력으로 좀 받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현대그린푸드라는 이 기업 자체를 봤을 때는 중요한 건 이제 그 급식 쪽이죠. 사실 이쪽 사업 부분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주가의 그 가장 큰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품고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차트의 흐름까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주가가 이제 올라가다가 사실 급등에 대한 어떤 신호를 계속해서 이제 보여줬던 그런 기업입니다. 강하게 5월달에 한번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아줬고 그 다음에 한번 눌림목 나왔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해주면서 52주 신고가를 이제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의 흐름상으로 이제 보게 된다면 오늘 사실 흐름 자체를 봤을 때는 고점이 아닐까라는 약간 우려감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왜냐면 기관도 일부 정리했고 네, 그렇죠. 예. 물량들이 한번 빠져나왔고 그 과정에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도지의 형태의 흐름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현대그린푸드의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현대백화점 그룹 안에서 핵심적인 그 사업 부분이기도 하고 그만큼 이제 실적에 대한 또 모멘텀도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자체가 이제 꺾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하락으로 반전되기보다는요. 이전같이 이제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횡보,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횡보 이런 흐름 정도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매수하셨을 때는 매수 가격은 이 자리에서 현재 올라간 가격대에서 매수를 하시는 건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24,000원 정도 부분까지 한번 내려와 준다면 그 정도 자리에서는 일단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2주 신고가 종목을 오늘 특별히 준비해 주셨는데 첫 번째 종목은 현대백화점 그룹의 실질적인 지주회사 단체급식이라는 기본적인 장사를 아주 잘하고 있는 현대그린푸드였습니다. 오늘 또한 신고가 내면서 25,000원 이상의 주가를 보여주고 있지만 신규 매수 가격, 적정 진입 가격은 24,000원 정도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조정받으면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탑2 이어서 알아보죠. 샘플러스 황민영 멘트 두 번째 52주 신고가 추천주 BGF 리테일입니다. 편의점 업계 선두주자다. 예전에 패밀리마트, 네, 지금은 CU 편의점. 네, 예전에 이제 그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이제 패밀리마트라는 그 편의점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BGF 리테일이 바로 이제 그 패밀리마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이 이제 그 업계 1위라고 말씀드렸던 건 그만큼 진출 시기 자체가 이제 가장 빨랐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그 점포망 자체가 가장 많은 점포망을 네.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에는 패밀리마트밖에 없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제 BGF 리테일이 패밀리마트라고 말씀드리면 그런 네. 기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자 일단 업계 쪽에서는 가장 먼저 이제 진출을 했던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점포수 자체가 이제 많이 증가를 해 놓은 부분이 분명히 이제 이 기업의 어떤 강점이라면 강점이라고 이제 유통망 자체가 네. 높기 때문에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주가를 보더라도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상장되고 나서 이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었던 부분 자체가 바로 실적적인 측면이겠죠. 실적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사실 이제
이 기업의 경우에는 사회 구조적인 변화가 어떻게 보면 주가의 상승으로 또 상승의 견인차 역할을 해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나 혼자 산다. 네, 맞습니다. 네. 1인 가구. 지금 1인 가구 아니시잖아요. 그죠? 아니시죠. 네, 요즘에 이제 보면 사회적인 트렌드 자체가 결혼을 늦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1인 한미영 가구가. 멘토가 1인 가구? 전 1인 가구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결혼을 좀 늦게 하는 추이기 때문에 1인 가구가 그만큼 많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1인 가구가 증가하게 되면서 역시 이제 편의점에 대한 수요가 또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간편한 그 제품, 조리 제품을 또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역할을 하다 보니까 늦게 들어와서 이제 늦은 시간에 또 쉽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가게죠. 가게 마켓이 바로 이제 바로 24시간이니까요. 네, 편의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인 가구에 대한 어떤 트렌드 역할도 좀 분명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편의점을 가게 되면요. 이 제품들이 과거에는 정말 이제 대기업들의 그 제품들이 많았었지만 자체적인 브랜드의 제품들도 많이 눈에 띕니다. 그만큼 네. 가격도 낮은 가격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PB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개인적인 어떤 그 자체적인 브랜드 생산, 그 제품에 대한 수요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 자체적으로 이제 제품을 생산하다 보면은, 그 마진율 자체가 크게 남거든요.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 구조적인 변화와, 그 다음에, 지금 편의점 업계의 트렌드적인 변화가, 네. 결국은 이제 실적을 견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그리고 한 가지 더 모멘텀을 본다면 바로 담배 가격이죠. 네. 담배 가격이 이제 인상이 되면서, 그것도 거의 2배로 올랐어요. 정말 크게 인상이 되면서 이게 이제 담배 그 생산 업체들하고 그다음에 판매 업체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실적이 좀 늘어나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역할을 또 해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본다면 이제 BGF 리테일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의 이유는 충분히 이런 모멘텀에서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가 차지하는 비중이 여러분들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40%나 차지하는데 담배 가격 자체가 인상되면서 고스란히 실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궁금한 부분은 오늘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GS 리테일 또한 비슷한 차트 모양을 그렸는데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은 어떤 것을 골라도 상관없나요? 지금 편의점 쪽에서 보면 네. 사실 그 GS 리테일하고 BGF 리테일 두 가지를 사실 고민을 좀 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그 GS 리테일도 역시 이제 좋은 편의점 쪽에서는 역시 이제 큰 점유율과 그다음에 그만큼 성장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맞는데 사실 GS 리테일보다는 약간 BGF 리테일을 말씀드린 건 전통적으로 그 기업이 이제 커왔던 그런 과정들하고 그다음에 점포망 수까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네. GS 리테일보다는 BGF 리테일 쪽이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BGF 리테일 쪽으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MSCI 신규 편입도 지금 예정이 돼 있어서 추가적인 모멘텀도 BGF 리테일이 갖고 있죠. 차트 잠깐 살펴주셨으면 좋겠는데 역시 52주 신고가 종목이다 보니 어느 정도의 매수를 하는 것이 적정한지. 사실 이제 기업을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약간 이제 두려움이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맞아요. 왜냐면 주가가 올라가고 나서 오늘 이제 BGF 리테일 지금 도시죠 또 거의 다 네. 운봉입니다. 역시 이제 매수하실 때는요, 신고가를 매수하실 때는 이렇게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자, 주가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올라오고 나서 이제 주가는 계속해서 위쪽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눌림 목자리 나오고요. 또 올라오고 나서 눌림 목자리가 나오고 이렇게 반복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거든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이제 고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눌림목 과정 정도가 나오게 될 텐데 그 과정 안에서 본다면 20만 원 정도 때까지 한번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그 부근대에서 접근은 가능하다. 그래서 현재 가격대보다는 20만 원 정도 대 안에서 매수 접근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현대그린푸드가 24,000원대 눌림목에 매수하라라고 의견 주셨다면 이번에 추천해주신 BGF 리테일은 20만 원 정도까지 가격이 조정이 되면 그때 사라고 얘기 들어봤습니다. 편의점 업계 선두주자 BGF 리테일이 두 번째 추천주였네요. 탑3 이어서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세 번째 추천 종목 나이스 평가 정보입니다. 신용 조회업계 역시 부동의 1위. 인터넷 전문은행 생긴다면 이 종목이 수혜가 될 거다 그런 리포트도 있는데 당연히 뭐 여신 업무할 때 개인들의 신용 조회는 기본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 종목의 신고가 이렇게까지 올라와 있을 줄은 몰랐어요. 네, 가끔 가다 보면은 신고가 종목이 과거에 내가 했던 종목이었는데 네. 벌써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많아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은 관심 밖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올라가지 못해서 관심권 밖에 밀어냈는데 결국은 그 기업들이 이제 크게 수익을 내주는 경우들이 많죠. 바로 나이스 평가 정보 역시도
성장성이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기업의 경우에는 분명히 완벽하게 배제시키지 마시고 항상 이제 관찰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역시 이제 나이스 평가 정보 역시도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그만큼 오늘 같은 경우는 4%대 그죠? 네. 4%대나 이제 크게 올라서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신용조회 업계 쪽에서 이제 1위인 그런 기업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기업에 대해서 모멘텀을 잠깐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지금 이제 업계 1위라는 것 자체가 그만큼의 그 경쟁력을 일단 보유하고 있다는 건 검증이 된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제 신용평가 시장이 이제 빠르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정부 쪽에서 지금 4개 업체를 통해서 이제 신용평가에 대한 기준을 또 마련해 줬어요. 그래서 허가를 해줬는데 그 업체 중에 하나가 바로 나이스 평가 정보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1위인 업체이기 때문에 그만큼의 어떤 권위를 또 부여를 해주고 정부 정책 쪽에서도 이제 좀 밀어주는 그런 기업 쪽에 정부 정책에 대한 수혜를 또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쪽의 수혜를 말씀드리자면 인터넷 전문 은행이죠. 이 부분도 역시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음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자체가 인터넷 전문 은행에 대한 어떤 이슈인데 올해 안에 이제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제 출범을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본다면 사실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이 설립하게 되게 된다면 당연히 온라인 쪽에 대한 어떤 이제 그 대출 수요가 많이 증가하게 될 겁니다. 대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신용조회에 대한 어떤 수요도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올해 연말까지 해서 모멘텀들은 계속해서 시장에서 이슈가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업의 특징적인 부분으로서 제가 이제 수급을 한번 꼽아봤는데 수급을 꼽았던 이유는 그만큼 정말 폭발적인 그 수급이 많이 들어왔어요. 기관이 이렇게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모르고 있는 그 사이에 기관 쪽하고 투신, 그리고 금융투자, 보험, 전반적으로 정말 많은 물량들의 매집을 꾸준하게 해왔다는 거죠. 미리 좀 얘기해 주시지. 네, 그럼 나중에 저한테 몰래 말씀드리면 제가 그런 종목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개인분들은 이제 보게 됐는데. 기관하고 이제 투신, 금융투자, 보험 쪽에서 보면 이런 수급이 지금 나타내는 종목들이 사실 흔하지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많이 올라간 종목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매집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기업에 대한 앞으로 성장성 정말 크게 보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매집 자체가 폭발적으로 들어오고 있다.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새로운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나이스 평가 정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수급 보면은 막 마음이 급해져. 당장이라도 사야 될 것 같은. 그리고 안 물릴 것 같은. 그렇죠. 네. 가격은 좀. 지금 같은 경우 사실 나이스 평가 정보는 워낙 이제 수급 자체가 강하게 지금 매집 구간에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의 눌림목 정도의 그 매수 자체를 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약간의 이제 초조함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제 주가라는 게 이제 그냥 오르지만은 않아요. 어느 정도의 그 조정을 항상 주기 때문에 제가 나이스 평가 정보의 경우에는 만약에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 이 가격대 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저건 내가 투자할 만한 내 기업이 아니구나. 내가 투자할 만한 기업이 아니구나 생각하시고 다른 기업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가격대는 12,000원에서 13,000원 정도의 눌림목이 나올 때 매수 조건을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만약에 이 가격에 안 들어오게 된다면 그냥 차라리 다른 종목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용조회업계 부동의 역시 1위 검증된 1위 기업 갖고 오셨고 무엇보다 기관의 무서운 강력한 매집, 연속적인 매수세가 있었던 종목입니다. 그렇지만 신고가이기 때문에 13,000원 이하, 12,000원 사이 이 정도 가격 두지 않는다면 매수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겠나 얘기해 주셨는데 세 번째 종목은 나이스 평가 정보였습니다. 계속해서 탑4죠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늘 52주 신고가 종목 특집 오늘 네 번째 종목은 코웨이인데요. 대한민국 1위 환경 가전 서비스 기업이다. 제가 알기로 공기청정기도 1위, 정수기도 1위. 어제 나온 실적도 사상 최대 실적. 네, 맞습니다. 자,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맞물려서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죠. 코웨이 역시 52주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오늘 같은 경우에, 주가가 이제 보합권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제 대한민국 1위 환경 가전 서비스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만큼 이제 환경 가전 쪽에서 1위가 아주 많은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런 업체고요. 많이 생각하시는 게 바로 이제 그 정수기겠죠. 정수기 쪽 분야 자체가 워낙 이제 점유율 자체가 높다 보니까 코웨이 하면 정수기라고 이제 많이 표현을 하시는데 어쨌든 생활 가전입니다. 생활 가전 쪽에서의 어떤 꾸준한 그 성장 스토리를 이어왔던 그런 기업이고요. 2분기 지금 실적 시즌이지 않습니까? 실적 시즌에도 역시 호시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실적이 지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영업이익이 지금 13.7% 정도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감을 한번 덜어내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죠. 일단 2분기 실적은 예상치를 어느 정도 부합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건 바로 해외 쪽 사업분입니다. 국내 쪽에서는 그래도 업계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해외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내주고 있느냐.
지금 해외 쪽에서 진출해서 인도네시아 쪽이나 어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실적을 또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고 있는 추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중국입니다. 항상 모든 기업들이, 국내 업체들의 모든 기업들이 중국이라는 어떤 그 이름을 대면은 결국 크게 올라가는 그런 시세를. 어제 한글과 컴퓨터 얼마나 올랐다고. 네, 분출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자, 코웨이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에 코웨이라는 브랜드, 정수기 쪽에 대한 어떤 이슈를 가지고, 네, 올해 분명히 중국 시장 진출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으로 충분한 모멘텀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호실적 발표 약간 윗골이 달았지만 급등했었고 오늘도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네요. 코웨이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업계 1위이면서 52주 신고가 종목 얘기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해서 마지막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탑5 중에 탑5 종목이네요. 센터스 황민희 멘토의 52주 신고가 종목의 마지막 주자 슈비츠입니다. 고진 감내 시기. 네, 지금까지 속 섞였는데 이제는 뭔가 활짝 웃을 때가 됐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무슨 의미인가 하고 주가를 보니까 2013년에 25,000원 그리고 거의 반토막 이상 났다가 이제 다시금 그 주가 되찾고 있네요. 네, 고진감래 시기는 역시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더라도 이제 고진감래가 왜 고진감래인지 말씀을 네.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주가 때문에 그 얘기 맞나요? 주가는 결국은 실적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실적에 대한 어떤 우려감이 있었고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뭐 슈비츠라는 기업은 다들 이제 아실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제 추천을 드렸던 검안기 쪽에 대한 뭐 어떤 시장 점유율이 높은 또 그런 기업이고요. 일단 지금 이제 슈비츠의 경우에는 고진감래라는 표현을 했던 건 원래 검안기 그 시장 쪽에서의 어떤 이제 안과형 네. 안경점이죠. 네. 안경점에 대한 어떤 검안기 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과 이슈를 품고 주가 많이 성장을 해왔는데 네. 잠깐 주가가 주춤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었어요. 2013년부터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던 부분이 바로 신사업에 대한 어떤 리스크 요인이었습니다. 바로 현미경 사업 쪽 그쪽에 맞아요. 이제 진출하면서 실적이 정말 안 좋아졌어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거의 반토막 정도가 났을 정도로 네. 주가 많이 빠졌고요. 검안기는 너무 신경을 별로 안 쓰고 계속 이제 현미경 쪽에 돈을 넣다 보니까. 원래 이제 슈비츠의 그 대표님 이제 일례로 대표님께서 예.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검안기 시장 쪽에 대한 어떤 성장을 또 품고 있긴 하지만 현미경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이 좀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그 현미경 쪽에 대한 어떤 투자는 포기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다만 인원 감축을 통한 구조조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건 일단 구조조정을 끝낸 상황에서 검안기에 대한 신제품 출시에 대한 효과가 또 기대감을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슈비츠 얘기까지 모두 들어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진 감내 시기를 거친 끝에 52주 신고가까지 주가는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오늘 현대 그린푸드부터 슈비츠 가운데 탑5를 골라주시죠. 네, 탑픽 종목은 바로 슈비츠입니다. 오늘 탑픽주는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슈비츠예요. 자, 이제 신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많이 줄어든 시점, 그럼 본격적으로 실적도 조금 좋아지고 있고 주가는 어디까지 갈 수 있나요? 네, 슈비츠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는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23,150원 정도 이 자리에서 오늘 양봉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데 과거의 주가가 고점이 28,900원이에요. 일단 지금 매수를 하게 된다면 이제 목표가부터 말씀드리면요. 목표 주가의 경우에는 이제 26,000원 정도 자리를 일단 목표 주가로 일단 제시를 해드리고 28,000원보다 좀 아래쪽이죠. 그 부분까지 충분한 상승 흐름은 가능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목표 주가는 26,000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수가를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지금 올라가는 과정에서 매수를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올라가는 과정보다는 이 흐름을 봤을 때는 좀 주가가 하락했을 때의 그 매수 가격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매수하시는 그 가격 범위를 말씀드린다면 21,000원에서 22,000원 이 밴드 안에서 충분히 매수 접근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매수하고 나서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장 분위기 때문에 한번 밀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될 경우에는 이 기업에 대해 손절가를 제시해드리면 2만원 정도 자리로 일단 짧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슈비츠를 현재 매수밴드 안에 들어갔을 경우 제가 말씀드린 26,000원 그 가격대까지 한번 끌고 가시면서 수익을 한번 키워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의 탑픽주는 슈비츠였습니다. 특별히 3분기부터 턴어라운드 기대감까지 나오고 있는 슈비츠가 오늘의 종목이었습니다. 가격 참조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황민영 멘토님 강연회 있으시죠? 주말에? 네, 맞습니다. 바로 내일이에요. 내일 강연회가 있는데요. 강연회 시간은 2시부터 진행이 됩니다. 강연회 장소 잠시 말씀드릴게요. 2호선 이제 분당역으로 나오셔서요. 삼릉역
2호선 분당선 성능역 8번 출구입니다. 나오셔서 직진을 쭉 하시면요. 성원타워라고 보이실 거예요. 1층 웨트라이프 쪽에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특별한 혜택과 그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또 제공되는 제가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다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황민영 멘토의 내일 진행되는 강연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탑5 분석의 황민영 멘토였고요. 저도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증시 탑5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